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티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고 나면 28일날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것 같네요. 가격은 이제 세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대에 나온 것 같아요. 사전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뭐 3,200만원대, 3,500만원대 이렇게 한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제 본 계약에 들어가고 나니까 가격이 이제 세 가지로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알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94만원에 세팅이 됐고요. 그래도 3,000만원대 초반대 세팅이 됐으니까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스파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08만원에 세팅이 됐고요. 인스파이어 2 시프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37만원에 세팅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3,000만원대부터 3,300만원대까지 세팅이 됐는데, 옵션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이제 세부적인 옵션, 뭐 이런 옵션이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전 시장에 가셔서 그 세일즈 컨설턴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필요한 옵션을,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시프터 모델에서 가장 옵션을 다 뭐 패키지 옵션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인스파이어 모델은 3,500 중반 요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옵션이 한 250에서 300 정도의 옵션을 좀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600만원부터 3,000만원대, 3,300만원에서 이렇게 레인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과연 이 모델, 네, 이테크 모델 XM3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르노 삼성에서 뭐 르노 코리아죠. 르노 코리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티브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50km 이하의 속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뭐 50km 속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60km 도로도 많이 있었는데, 뭐 시내 도로만 얘기한다면 503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km 또는 30km 도로를 많이 얘기하는데, 5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70%가량을 전기 모터로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시내 주행 위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에너지 효율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고속 주행 위주로 타신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따가 비교해 드리는 차량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감을 좀 많이 느끼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비는 17.4km의 기본 모델 알리 모델 세팅이 됐고요. 알리 모델은 17인치짜리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km로 지금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17km대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가장 좀 편안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모델이 딱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일본차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조격인 하이브리드는 프리우스 모델이 있거든요. 자, 프리우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XM3가 딱 출시가 되면서 3파전으로 아마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 프리우스가 가장 좋아요. 프리우스가 연비는 가장 좋은데 22.4, 리터당 22.4를 주행할 수 있거든요. 와, 그냥 전륜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우스는 좀 넘사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좀 트릭이 좀 있어요.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구름 타이어를 아마 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좀 잘 나오는 대신에 외관에 이런 스타일링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15인치 타이어를 끼는 차량이 있나? 경차도 요즘에는 17인치 타이어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15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22.4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XM3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이어가 17인치,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모델로 올라가게 되면 18인치 타이어가 기본 모델로 들어가거든요. 아마 15인치 타이어 정도 장착한다 그러면 뭐 구름 타이어나 이런 거 좀 장착을 하면 XM3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8km에서 19km 내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사마다 약간 추구하는 방식이 좀 틀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고 아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 뭐 앞뒤 디스크 타이어 장착이 뭐 되어 있긴 한데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제 솔리드 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제동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무게 부분이 좀 가볍기 때문에 공차 중량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XM3가 가장 무거워요. 1400, 한 50kg 정도 내외 되어 있는데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kg 정도 더 가벼운 그런 공차 중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벼우면 연비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스템이 좀 틀려요. 그냥 패러럴 방식이라 그래서 직병렬 방식, 그러니까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모터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MG1, MG2 모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이제 모터로 주행을 하면서도 충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패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금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과 이게 그 이제 주행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역할만 쓰임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연비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니로는 이제 1.6 터보 엔진의 트랜스미션도 자동차하고 동일한 이제 뭐 그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연비는 20.8km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비 부분에서 봤을 때는 프리우스 다음으로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것도 좀 트릭이 있어요. 요것도 16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방식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직병렬 방식의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연비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그 기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1.6 터보 엔진의 기본 그냥 연비 세팅 자체가 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연비 테스트 하는 데서 더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입차, 제가 말씀드린 차량 뭐 XM3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다가 전량 수출하는 모델을 국내에다 지금 이제 국내 이름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차라고 봐야 되는 게 뭐 그게 어느 정도 뭐 이치가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차와 국산차의 대결인데 국산차가 뭐 보시는 것처럼 연비가 항상 수입차 대비로 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M3 연비 가장 안 나와요. 17.4km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뭐 제가 봤을 때는 진보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구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보통 30km에서 35km 정도 넘어가면 엔진이 개입돼서 엔진이 이런 발전기 형식으로 이제 뭐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이렇게 좀 개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주행 위주로 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르노 코리아에서 발표한 거는 최장 배터리 가지고 3km까지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시내 주행 위주로 50km 이하에 뭐 아침 시간에 아이들을 뭐 이렇게 뭐 학교에 대다 주시거나 뭐 유치원에 대다 주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까운 근교 위주로 좀 다니시는 분들, 또 집의 그 환경 자체가 좀 평지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XM3가 제가 발표한 뭐 이제 제가 발표한 건 아니죠. 르노 코리아에서 제가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르노 코리아에서 발표한 17.4km보다는 좀 더 높은 연비를 구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르노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에요. 제가 르노 자동차를 구매했던 거는 XM3 모델을 중고차로 잠깐 한 6개월 정도 타다가 다시 팔아버렸어요. 근데 약간 저하고는 이제 CVT 미션 자체가 좀 잘 맞진 않아가지고 다시 판매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이제 판매하고 났을 때 지금 르노를 좀 기억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글로벌 디자인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약간 르노라는 그런 자동차 회사 자체가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부분 유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아시아 시장에 조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차의 그런 기준에 좀 많이 맞춰져 있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수동차 많이 좋아하고요. 옵션 많은 거 많이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XM3가 해외에서 상당히 좀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깐깐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옵션을 좀 많이 보니까 물론 기아 자동차하고 르노하고는 좀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내 사양에 맞춰서 옵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프리우스만 약간 동떨어지는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직물 시트라던가
뭐 가죽 시트라던가 이런 옵션을 아예 제공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선 같은 경우에도 4륜구동에만 앞좌석, 동승석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열선이 없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XM3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에 따라서 3맵이 기본 내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이테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무선으로 제공되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도 뭐 검정색이긴 하지만 가죽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봤을 때는 프리우스라던가 이런 일본차, 그러니까 일본차는 사실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만 얘네들이 뭐 생각하는 회사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즐거움을 주거나 옵션을 주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비교는 아마 니로 하이브리드하고 아마 비교를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니로 하이브리드가 가격 경쟁력은 가장 좋아요. 네, 트렌디 모델이 이제 2,66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뭐 이렇게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옵션 붙이게 되면은 뭐 3,8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XM3의 가장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니로 하이브리드 지금 계약하시면 거의 한 2년 있다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기아자동차가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에 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XM3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물량은 다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전 계약이 뭐 한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은 대략 한 5,000대 정도 계약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뭐 오늘 시점에 제가 뭐 내일 계약을 한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최소 한 8개월 정도는 적재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르노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F1 경기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런 F1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제가 예전에 그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건 도그 크러치라던가 이런 테크놀로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터도 엔진 관련된, 구동에 관련된 모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너레이터 관련된 모터도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토요타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면 XM3 대비로 봤을 때는 대략 1,000에서 1,200만원 정도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아, 과연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할 건지에 대한 게 아마 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여러분이 좀 필요하신 옵션, 네, 옵션을 좀 상담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좋은 출고, 또 대기하시는 분들도 네, 좋은 차량 잘 타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XM3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